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주간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간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이름대로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들, 그리고 그 소식들에 기반한 시장 흐름, 그리고 시장 분석, 그다음에 그런 것에 기반해서 향후 단기 전망까지 제가 저의 분석으로 좀 전망해보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나시면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주 시작해 볼게요. 첫 주는 뭐 요렇게 요렇게 5개의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산자의 미분양, 더 클래식 가점 컷, 규제, 헬리오 거래, 뭐 전세가 문제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철산자이가 1순위가 미달이 됐어요. 1순위 당해도 미달됐는데 1순위 기타까지 미달되어서 굉장히 흥행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산자이는 사실은 광명 호반은 좀 걱정이 되는데, 철산자이는 제가 물론 유튜브에 가점 10점도 당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그거보다도 좀 더 좀 안 좋은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가점 10점도 당첨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1순위 1대1까지는 그 이상은 나온 다음에 예비 당첨자들이 이제 10점에도 당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대1도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제가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 이유는 좀 뒤에 좀 따로 뭐 좀 딥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철산자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비싸서 그랬냐, 뭐 요거까지는 좀 아닐 수 있거든요. 뒤쪽에 다른 분석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순위 당해도 미달이 났고, 거기에 1순위 기타까지 지금 이렇게 미달이 난 상황.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분양이 조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근데 광명 호반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더 심한 전평형에 일단은 당해서는 좀 미달이 난 상황이고, 기타까지도 이제 역시 초소형에서 미달이 났고, 여기 미달뿐이 아니고 미달은 채운 그런 타입들도 2순위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대1, 뭐 1.5대1 이렇게 되니까 2순위까지 받아서 6대1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명 호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분양이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전체 물량 수가 철산제가 훨씬 크긴 한데, 호반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이 인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좀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라고 좀 파악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광명시 인구가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별로 인구나 무주택 가구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000세대를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흥행이 잘 날 가능, 당연히 큰 도시가 수원시 같은 곳이 무주택 가구 수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경쟁률이 높고 완판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여기 의왕시나 과천시, 광명시, 여기 하남까지 요 정도, 특히 광명까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주택 가구 수가 적으니까 1순위 당해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물량이 많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라면은 저 광명, 의왕, 과천 같은 경우는 당첨이 좀 쉽다. 좋은 분양일지라도 당첨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면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당첨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반대로 조합 입장에서는 혹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도시들은 좀 팔기가 어렵구나, 위에 있는 도시는 좀 팔기 쉽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가장 문제는 요 부분이었겠죠. 실거주인은 정지한 8년,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라서 중도금리 50%밖에 안 나니까 일부 잔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다음에도 분양이 광명에 있을 예정인데 굳이 지금 이 모든 규제를 안고 청약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기에 영향을 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명이 대체 왜 투기과열지구고 분상진지 저는 모르겠어요. 광명시의 가격 하락폭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지금 가장 폭락 지역 중 하나인 대구보다, 그다음 대구 중에서도 달서구 제일 많이 떨어지는 달서구보다 광명시가 더 하락폭이 크거든요, 요새. 그리고 요 11월, 10월까지 가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명시 이렇게 요 낙폭을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상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광명이 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다. 그래서 요 규제만 없었더라도 훨씬 더 좋은 분양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억울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그 다음에 뭐 광명 뉴타운이나 이런 조합들이 이렇게 보실 적에 요 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실 분양을 미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좀 미분양이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그 다음을 예측을 해보면은 철산자에는 그래도 광명에서 선호되는 입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미분양 해소는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반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규제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미분양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요 규제가 소급으로 좀 해소를 좀 시켜줘야 좀 광명 같은 곳에서 미분양이 좀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명은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고, 마포 더 클래시, 요거 가점 컷이 좀 궁금했어요. 워낙 경쟁률은 높았지만 워낙 54세대밖에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가점 컷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59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나왔지만 여기가 59 외에는 딱 한 세대밖에 없었는데 그냥 69점 한 명이 이렇게 딱 한 세대에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84제곱이 조금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분양 수도 50개밖에 안 되고 여기 마포 핵심 입지인데도 지금 38점까지 컷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역시나 지금 청약 요 시장을 좀 보여주는 좀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둔촌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물량이 적더라도 지금 30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47점, 여기 43점 요거까지는 좀 예측을 했었는데 38점까지 떨어질 줄은 몰라서, 여기도 이제 30점대나 40점대 초반 같은 경우는 좀 과감히 좀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첨 컷이 중요한 게, 당첨 컷이 높으면은 그 청약 통장이 아까워서 좀 포기하는 세대가 좀 적고, 당첨 컷이 낮으면은 청약 통장을 과감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이나 미계약이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BC 같은 경우는 조금 줍줍이 나올 가능성, 이제 무순 청약까지 흘러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일부는 미분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곳이긴 하지만 당장 입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면은 뭐 7억 8억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부담이 될 경우 포기를 많이 하시면은 일부의 미분양이 나와서 마치 보류지 팔듯이 조합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몇 개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좀 가점이 생각보다 좀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조금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전달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추가 규제 완화, 시그널 이렇게 팍팍 정부에서 줬다, 요 얘기인데, 뭐 추경호 요 부총리는 뭐 기존에 발표했던 거, 얼마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발표했던 거, 그거 잇따라 뭐 계속 완화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뭐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 이렇게 완화하겠다, 규제 일적 해제하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신 거고, 새로운 것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12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해지하겠다. 요건데 좀 이거는 이제 서울의 좀 고가 아파트 주택 분양 쪽에 호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는 그 장관께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요 건 바이 건은 이미 사실은 다 검토했고 제가 방송도 했던 것이라서 뭐 그거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흐름,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요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것이 단번에 효과가 나지는 않더라도 요게 쌓여서 결국은 흐름이 넘어왔을 적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택 가격 하락이 지금 급격하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해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23년에 해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정부의 스탠스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그 누적 효과가 나온다. 요거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바닥 따지기, 저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헬리오시티가 12월에 거래가 10건 이상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16억대인데 이제 5층 같은 경우 뭐 300 몇 동 5층 요게 17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그러니까 17억대 거래 중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헬리오시티가 고정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얘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5층이 17억대에 거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저가에서는 약간 뭐 반등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좀 바닥 따지기에 들어간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좀 거래가 좀 잘 돌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잠실 엘스 파크리오 헬리오 요쪽 그 다음에 고덕 약간 발생하고 그 정도가 지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저가 많이 떨어진 서울에서 중상급 혹은 상급 입지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곳들에서 좀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격 반등은 좀 없다라고 아주 약간의 미세한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가격 반등은 없다라고 현재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 송파, 고덕, 잠실 송파 중심으로 약간 고덕까지 넘어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많이 떨어졌던 요 개포자의 프레젠스 입주권 요게 22억 23만대 매물은 다 소진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저층 제외하면 25억대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요쪽에 굉장히 고가 주택인데도 거래가 많이 터졌다.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현재 분위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조금 공식적으로 봤더니 지금 7, 8, 9, 10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서 11월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에 12월도 요 주의를 보면은 보통 그 거래 신고를 뒤쪽에 하기 때문에 많이 꽉 채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안 나오나 371건 12월에 371건인데 네, 요 정도면은 아마 12월이 11월보다도 더 많아서 하반기에서 12월이 가장 많은 그런 거래량을 찍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너무너무 적지만 그래도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 곳은 저가 거래가 증가하지만 버티던 곳은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서밋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 그 고속도로 보는 그 라인이 아닌데도 판상형에 26억까지 나오고 있고 도공렉슬 같은 경우에 이번 8월에 31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26억 여기 그 매물 설명 기준으로는 로얄동인데도 26억 이렇게 나왔고 옥수 파크힐스도 마용성 나름 버티고 있는 마용성 쪽이었는데 지금 15억 5천 이렇게 34평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옥수 파크힐스 25평 같은 경우도 13억까지 이 정도면은 20년 초 19년 말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초 정도까지는 마용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키가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포도 결국 내년에 원베일리 입주까지 가면은 여기 반포도 좀 키 맞추기 한 25% 정도 하락하는 그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가 좀 맞춰지고 나야지 바닥 다지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세가가 가장 문제예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5천까지 34평 7억 5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3억, 12억, 12억 이렇게 거래되던 곳이기 때문에 역전세난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 4억 5천, 4억, 그 정도를 집주인이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새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인 역전세난이 지금 가장 문제라서 금매들이 계속 거래가 발생을 해도 금매 쌓이는 게 더 지금 빠른 상황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22년 상반기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마레프 실수요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레프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마레프도 지금 25평 전세 5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9억 3천 요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으니까 거의 한 40%가 떨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마레프 요런 데도 역전세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수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서울에 이제 매물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우와 매물 수가 줄어들어 이거 가격 오르겠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그대로 그러니까 팔기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매물, 전월세 매물은 그대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게 역전세난을 발생시키면서 매매 매물이 줄어듦에도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흐름 파악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전세 매물의 증가 속도는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세 매물 증가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지금은 매매까지 가기도 전에 전세부터 봐야 돼서 전세 매물 수, 전세 호가 흐름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몇 달 동안에 매매, 전세, 월세 다 합친 총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매물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번 달에는 총 매물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 매물이 줄어서 매매 매물이 줄고 전월세 매물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유지를 하는 것도 올 하반기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 요런 말씀드리고, 그 의미는 전월세든 매매든 거래가 발생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재계약 포함해서, 전월세 재계약 포함해서. 그래서 요 매물이 총 매물이 매매 플러스 전월세 총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은 가장 최악인데, 지금 그거는 꺾였다. 이거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많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가 거래도 좀 되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가, 좀 반등하려나, 거기 규제 완화도 되고 뭐 요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온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초쯤 지나면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뭐 가격이 반등을 하진 않아도 이 가격 속도가 빠른 그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전월세 매물 수 감소하는 거 체크하시고, 매매 플러스 전월세 매물 총량 감소하는 거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시그널, 거기에 거래량 보고 전월세 가격 바닥 다지는 것까지 봐야지 거기에 규제 완화가 얹어지면서 좀 반등 추후 약간의 반등 시작 혹은 그런 시그널이라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계속 된다라면은 고가 주택보다는 좀 중가나 중저가 주택에 아무래도 혜택이 좀 많이 갈 것이라서, 그런 것들 내 집 마련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고가 주택 시장이 반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쪽이 시장의 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웬만한 악재는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는 거의 다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반등을 뭐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다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반등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하락의 그 강력한 하락은 끝이 다 와가는 게 아닌가, 요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간 부동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본 포맷이었는데 마음에 드시면은 댓글이나 좋아요로 표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